자, 문천입니다. 문천. 문천. 아까 물을 문자에다가요. 밭전자인데? 물을 문에 밭전. 문전도 짧아요. 문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죠. 읽어보면 알겠지 뭐. 자, 서거라는 사람이 전구에게 물었다. 그래서 문전인가? 전구할 때 전자가 이제 밭전자거든요. 서거가 전구에게 물었다. 제가 듣기로 지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례로 오르지 않고 처음부터 왕에게 대우를 받고 성인은 공적이 없어도 왕의 측근으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성의건은 사람 이름입니다. 양성의건은 뛰어난 장군인데도 겨우 5사람을 이끄는 장에서 입신하였고, 장이라는 거는 직책 이름이에요. 5장 10장 그러죠. 요즘 노가다 반에서도 그러잖아. 자, 공손단회는 성인이라 칭송받는 재상인데도 처음에는 지방관청의 말단 관리였으면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장군들이고 아주 뛰어난 관리인데도 처음에는 예를 들면 구국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병에서 시작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에 전구가 대답했다. 별다른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 법도를 지키고 통제하는 수를 터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초나라가 송구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등용했기에 정치에 실패했고 위나라는 삼진의 위나라요, 풍리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위의 두 왕은 그 명성에 감동하고 그 변설에 홀려 5사람의 장으로 수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병, 여기서는 이병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사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하사나 아니면 소위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자, 수장으로서 시험해보지도 않았고 지방관청의 말단 관리로서 일을 시켜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치는 실패하고 나라는 멸망하는 재앙을 초래하기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까닭을 살펴보면 먼저 둔백이나 지방관청의 말단 같은 낮은 자리에 두고 그의 출중함을 시험한 뒤에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현명한 왕으로서 마음가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사실 아까 그 문변 편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조금 달라 보이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문변 편에서 뭐라 그랬죠? 문변에서 관종짓 하는 놈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되게 뛰어나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이 뛰어나 보인다는 게 뛰어나던 건 아니잖아.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는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죠? 검증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낮은 자리로부터 그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처럼 이제 막 옛날 고사에 나눈 것처럼 갑자기 요리사에서 막 재상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낮은 자리에 두고 그 사람을 검증해 본 다음에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승진시키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유학이나 아니면 목학, 특히 유학이겠다. 유학에 대한 비판이고, 육아에 대한 비판이고, 그리고 제도하고 이제 법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맥락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단계공이 한자에게 말했다. 다 사람 이름이겠지. 단계공이 한자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로 예의를 지키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몸을 온전히 하는 기술이고 행실을 삼가고 지혜를 감추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법수를 주장하고, 한자가 한비자인가요? 도수를 내세우고 있는데, 도수는 뭔지 모르겠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선생의 신변에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선생의 술 가운데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초나라는 오기를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가 깎였고 문란해졌지만 서쪽 진나라는 상군을 등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다. 이 두 사람이 내세운 주장은 똑같이 타당했지만 오기는 손발이 잘리고 상군은 술에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았다. 이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나지 못했고 현명한 왕을 섬기지 못한 데서 온 재앙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세상이나 현명한 왕을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재앙을 멀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릇 일신을 온전하게 해서 살아가는 길을 버리고 위태로운 처신을 하고 계시니 저는 선생을 위한 뜻에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자는 아마 한비자인 것 같은데,
그 주석을 보니까 당계공은요 한나라 소우 때 사람인데, 근데 요거는 한비자가 살던 때보다 이제 100년 전이래요. 그래서 아마 한자가 이제 한비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네. 뭐 아무튼 봅시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에 한자가 말했다. 선생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권병이나 권세나 민중을 다스리기 위한 법도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의 가르침을 버리고 저의 선택한 바를 실행하는 까닭은 법수를 주장하고 도수를 앞세우는 일이 민중에게 이익을 주고 무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폭한 왕이나 우매한 임금으로부터 받을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중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은 어질고 슬기로운 행위입니다. 이와 반대로 난폭하고 우매한 왕으로부터 받는 재앙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져올 해로움을 피하여 자기의 일심만을 온전히 하기 위해 민중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탐욕스럽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저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을 수가 없고 어질고 슬기로운 행위를 감히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 저에게 호의를 가지고 충고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실제로는 저를 해치는 것이므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전입니다. 문전은 문답 2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하나는 서거가 전구에게 묻는 거, 이건 사실 별 문제 없었고 별 한비자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관심종자를 멀리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은 당계공하고 한자의 문답인데, 아무튼 뭐 이게 진짜 있던 얘기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누가 이제 한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계공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얘기하는 거는 알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사상이 너무 너한테 위험하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했어도 옥이나 상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극형에 처해져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대. 네, 이것도 문전편도 사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지금까지 얘기하고 비슷한데, 다만 이제 한자하고 당계공이 만약에 한자를 한비자라고 한다 그러면 100년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감안해 볼 때 후세 사람들의 창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비자가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점이든 지금까지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편이 끝난 건 좋은데, 사실 한비자가 이야기가 긴 거에 비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진 않네요.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얘기들의 반복인데, 일단 앞쪽에 쭉 읽었던 편들만 가지고도 한비자의 요체는 알 수가 있어서 뒤에 편들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정법, 다음은 정법입니다. 정법, 요거는 영상을 끊죠.